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맛비가 다시 내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연일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비가 내리겠고 날도 선선할 전망입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며칠째 비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초가을 내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은 낮까지, 울진과 영덕은 저녁까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덕이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우산 접을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압이 서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갑자기 발현된 고기압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면서 오래오래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5도, 영덕 28도, 포항 26도, 경주 2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낮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선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부터는 비도 그치겠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누전 위험이 예견됐던 포항시외 버스터미널에서 며칠 전 불이 났습니다. 경북 제1의 도시관문으로 창피함을 넘어 이제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5년 준공돼 32년 동안 포항 시민의 발이 돼주고 관광객도 유치한 포항시외 버스터미널. 지난 14일 새벽 불이 났지만 천만다행으로 신문 배달원이 발견해 초기에 진화됐습니다. 포항터미널은 시설물 종합평가 D등급으로 누수, 누전 위험이 높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화재 당시 심야버스 운전기사 16명이 잠자던 숙소입니다. 80년대식 숙박시설을 연상케 할 정도로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안전 운행에 필수적인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여기 부실내에도 지금 불실 환경이 안 됩니다. 건물 자체에도 그렇고 소리가 많이 나고 옆방에 들어가면 문이 닫고 열리고 하잖아요. 하고 또 밤 되고 잘락하면 엔진 소리 다 납니다. 차 시동 소리. 남루한 시설은 도약하는 포항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고 화재 나서 너무 오래된 것 같고 좀 옛날 느낌도 나는데 동대구 환승센터랑 비교해서 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노후돼 보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터미널은 20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개별 점포는 보험 가입이 거부됐습니다. 터미널 내 상가의 보험 가입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보험 가입 거절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터미널 이용객은 지난해 247만 명, 포항시는 연간 탑승객 11만 명으로 버스의 20분의 1에 불과한 항공사에는 올해 10억 원의 적자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터미널에는 지원은 고사하고 대기업 백화점을 유치하지 못했다며 복합 환승센터로 재개발하려던 사업자 측의 계획을 불허했습니다. 50만 지방도시, 촌도시 우습게 알고 달라든다.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진정성 있는 투자 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검토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시설 투자를 외면했던 터미널이나 갖가지 핑계로 재개발 허가를 외면하는 포항시 모두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하마터면 대형 참사를 부를 뻔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경상북도는 체계적인 지진 연구가 필요하고 활성 단층의 영향으로 지진 빈도가 높고 국내 원전의 50%가 있는 경북 동해안 지역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이 새 정부의 지역 공약 사업으로 반영됐다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연구원 설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국내산 계란에서도 살충제가 검출돼 판매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 하루 종일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계란은 출하가 허용돼 대형마트 등지에서 다시 판매가 재개됐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여전합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동물위생시험소 직원들이 영천의 한 양계 농가에서 계란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산란계 사육두수는 1,379만 4천여 마리,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두 품목하는 것이 아니고 27종에 대해서 농약에 대해서 27종에 대해서 다중분석법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외에도 다른 것도 있다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북 지역 259곳 농가 가운데 검사가 마무리된 200여 곳과 대구 지역 3곳은 모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AI 여파에 따른 계란 부족과 소비 급감에다 살충제 파동까지 이어지는 이 중고에 일부 농가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야 돼요. 정부직 안에서. 이런 사고 나니까 위생처가 조사한다. 대구시 교육청은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급식에 계란을 재료에서 빼도록 지시했고 식당에서도 대체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당황하고 있죠. 대체품을 언제까지 써야 될지. 전통시장에서는 계란 판매 금지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쓰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까지 이쪽에는 그게 없으니까. 시간은 계란이 되는 거다. 대구 지역 대형마트에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농가의 계란은 판매가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사실에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크 하나 믿고 사는 건데 그런 부분조차 허점이 있다고 생각되니까 굳이 이게 좋다고 뭐 친환경이라고 고가라고 이제는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직접 길러서 나와서 달걀을 뭐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하고 있죠. 경상북도는 조만간 계란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불신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도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포항시는 관내 양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관내 산란계 농장은 모두 17곳으로 이 가운데 7개 농장은 계란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9개 농가에서는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농장 한 곳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관내에서 생산된 계란이 모두 지역에서 소비되지는 않지만 지역 산란계 농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한우 산지인 경주를 대표하는 천연한우가 군납과 서울 지역 학교 급식업체로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천연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경주의 대표 축산물 브랜드로 출범한 지 10년을 맞은 천연한우가 올 들어 경사를 맞았습니다. 국내 소비 특성상 구이용 고급 육에 비해 목심과 다리살 등 정육 부위는 제값받고 팔기가 힘든데 군부대와 학교 급식 쪽으로 판로를 뚫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방부 심사를 통해 축산물 군납업체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엔 서울시 학교 급식 공급업체로 선정돼 7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3년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연간 납품 규모는 군에는 소 1,800마리분 180톤, 학교 급식에는 소 1,300마리분 150톤 등 모두 8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주 천연한우는 사육과 유통 전 과정을 해썹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업계 관행인 28개월령 출하 대신 30개월령 출하를 정착시켜 육질과 풍미 등 고기의 품질을 향상시켜온 게 주요였습니다. 고품질의 한우를 생산하여 그동안 꾸준하게 인터넷 판매를 통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인 결과 이번에 서울 학교 급식에 선정되었습니다. 서울 지역 학교 급식과 군부대 납품을 계기로 경주 천연 한우의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경주 지역의 한우 사육 마리수는 2012년 8만 6천 마리를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지금은 6만 5천 마리로 떨어져 상주시에 이어 전국 2위입니다. 하지만 경주 한우가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경주시의 축산 정책만 보조를 잘 맞춰준다면 한우 최대 산지의 명성을 되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방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는 고양세 도입에 대해 78%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선빈 전북도의회 의원이 한국정보통계의뢰에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극 찬성 19%, 찬성 59.3%로 나타났습니다. 또 고양세가 도입되면 어디에 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가장 많았고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65.8%가 찬성 의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고양세 도입과 관련해 김광림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최근 1년 사이에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과 기업 투자 유치 등 점점 포항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는데요. 포항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100대 실천 과제를 정하고 지속 가능한 포항형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에서 플로리스트로 활동하다 얼마 전 고향인 포항으로 내려와 창업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정보윤 씨. 시제품 제작뿐만 아니라 요즘은 수강생들에게 꽃 제작을 가르치며 바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고향에서 일을 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지자체로부터의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정 씨의 마음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포항시 청년 CEO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일단 스타트업에 발돋움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일정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시제품에 관련된 모든 일체를 다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포항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관련 5대 분야 100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00대 실천 과제 중 주요 사례를 보면 자투리 시간 거래소, 청춘센터 운영과 전통시장, 청춘몰 조성, 치매 안심센터 설치 등 다양한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탑승 도우미, 해안 둘레길 깔끔히 운영 등 시민 밀착형 일자리와 해양도시를 특성화한 일자리 사업도 추진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순수한 민간 부분에서만 주도하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어떠한 형태든 좀 더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까지 투입하면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숫자에만 급급해 실속 없는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취직자가 자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중돼야 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안동 니껴바이오 농업법인, 문경 삼성 NPA, 포항 화이상기 등 중소기업 21곳을 2, 4분기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지정하고 증서를 전달했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에는 근로자 복지 증진과 시설 개선 지원금으로 최고 5천만 원이 차등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상반기 30개 청년고용 우수기업이 297명의 청년을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하반기 추경을 통해 시군 맞춤형 청년 정책을 지원하는 청년 창조 오디션 공모, 청년 일자리 정책 지원센터 설치, 청년 창업 크라우드 펀딩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이라고 언급한 안동 임청각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멀리서 관광객이 찾아오는가 하면 원형 복원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이호영 기자입니다. 보물 182호 안동 임청각. 바로 앞 중앙선 철로로 하루에도 수십 차례 기차가 다니면서 진동과 소음이 일어납니다. 철로가 임청각을 가로막은 것은 1942년 일제강점기 때 임청각 마당에 중앙선 철도 개설 이후 지금까지 70년이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9칸의 대저택이 반토막난 상태라고 언급한 그대로입니다. 국회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7일 홀로 임청각을 찾아 석주 이상용 선생의 증손자로부터 임청각의 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임청각의 완전한 복원을 다짐한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좀 복원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집의 소유권 문제까지도 해결해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은 참 후손들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을 지냈던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용 선생의 생가인 임청각은 지금의 철로와 도로 부분을 포함한 대저택이었습니다. 선생은 50 넘은 나이에 임청각 등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해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저택은 원형을 잃은 채 무가 건물로 전락했습니다. 해방 70년이 넘도록 이 건물이 소유권과 등기도 되지 않은 무화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광복절 경축사에 대통령이 임청각의 가슴 아픈 사연을 언급하면서 이곳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일제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집에 철도를 놔서 끊어놨다. 그런 좀 역사적인 아픈 사실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안동시도 중앙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철로가 폐선되는 2020년에 맞춰 완전한 원형 복원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중앙정부와 협력을 해서 임청각의 원형 복원뿐만 아니라 기념관 등을 이렇게 건립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 또 우리 지역이 또 많은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흔적들을 발굴을 해서 안동댐 도로 옆에 있는 임청각 표지석입니다. 이곳에서 임청각을 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철길 밑에 있는 작은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사람이나 자전거, 오토바이 정도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비좁고 마을 안길 쪽으로 우회해 승용차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도 불과 10여 년 전부터입니다.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임청각의 현 모습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포항시는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5개 주요 교량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합니다. 동빈 큰다리에는 지난 5월 공사가 완료돼 경관 조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영상교는 실시 설계 용역이 마무리돼 올 연말 준공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서만 큰다리와 연일대교에도 경관 조명이 설치되면 동빈 운하와 포스코 포항제철소 조명과 어울려 야간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어제부터 10월 31일까지 설문조사 형식으로 각 시군 표본 가구별로 펼쳐집니다. 이번 조사는 표본 가구원 가운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훈련된 조사 요원이 표본 가구에 직접 방문해 1:1 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설문조사는 세대 유형과 질병 이완, 건강 행태, 의료 이용, 그리고 삶의 질 등을 살핀 뒤 지역별 주민의 건강 수준과 다른 지역과의 차이 등을 파악하는 자료로 삼게 됩니다. 네, 며칠째 비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까지 불어오면서 초가을 내실이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비 소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주를 제외하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포항은 낮까지, 울진과 영덕은 저녁까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영덕이 28도, 경주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우산 접을 날이 거의 없을 정도로 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저기압이 서해상에 위치해 있고요. 갑자기 발현된 고기압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면서 오래오래 비가 내리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울진 25도, 영덕 28도, 포항 26도, 경주 29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낮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중부 해상과 동해남부 해상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선선한 날씨 속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화요일부터는 비도 그치겠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